마지막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윤 장관님께서는 좀 다른 곳에서 제가 뭐 문제 제기하셨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기 임기 단축 개헌론 관련해서입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하자는 얘기까지는 안 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 말은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임기 단축해서 개헌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좀 같이 하는 거는 어떠냐 이런 논의는 좀 활발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아유, 현실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아까 내일보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면밀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생각하기에 내년 봄에 어떤 윤 대통령이 정말 정치적 궁지에 몰리는 아주 어려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이걸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파국을 막아야 되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년 봄에 공지에 몰린 상황이 오면 파국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떤 타협점을 찾는 방법의 하나로 그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저는 이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물결로서도 지금 한국 증시에서 미국 증시 가는 게 140조잖아요. 한국 증시만 계속 다운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끝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 건가. 외교에 있어서 유사 상황이 생기면 나라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빨리 이 김건희 여사 문제 이거를 타결을 져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혀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이 거국내각 외에는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기를 단축해서 26년, 27년, 26년도 전국 지방선거, 27년 대통령 선거, 28년도 총선. 아마 이거 새해 선거 치르고 나면 나라는 쪼개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26년도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는 적어도 1년간 내년부터 1년간 우리가 국가를 위한 좀 안보와 경제와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국정에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경제예요. 경제가 민생이고 경제가 안보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모든 게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좀 살리나 하는 것만 일곱시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다 노력을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뭐 총리나 강조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대통령이 이 경제가 생사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통령은 이것만 가지고 고민을 하고 전문가들 만나 얘기 듣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정말 저는 전적으로 장관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지금 한국 경제가 정점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수직 낙하 중에 있다. 이 문제, 경제 문제에 모든 명운을 걸고 역량을 투입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민생도 경제고 안보도 경제라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그 경제 신경을 쓰기 위해서든 이제 전국이 안정이 돼야 되고 안정되기 위해서라도 거국내각하거나 그걸 못 받는다면 임기 단축 개헌이라도 해서 임기를 확정해놓고 안정적으로 가자 이런 말씀들. 어쨌든 하는 그런 극적인 어떤 전환이 없이는 쉽지 않을 거다. 국정 수행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임기 단축 개헌 되려면은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될 수 있습니까? 이거 국회 대통령은 다 동의해야 되는. 그렇겠죠, 당연히 그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선 왕이 임금이 많아도 기억나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조선 태종, 세종대왕 몇 사람이거든요. 지금이야 대통령이 큰 자리 같지만 역사의 물줄기로 보면 작은 거거든요. 그때 의미 있는 대통령으로 하고 떠나면 좋잖아요. 그렇죠. 임기 1년 더 하면 뭐 하나요? 그런 면에서 예측 가능한 나라를 위해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오는 거 아닌가. 나중에 자기 생전에라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거냐 내가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치인은 죽는 그 순간까지 정치를 하는 건데 다만 그 현실에서도 승자가 돼야지만 역사에서도 승자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다. 저는 뭔가 역사적 결단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이 약간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윤 대통령 그런 역사적 고민을 할 분 같지 않아서 걱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국민의힘이까지 다 동의하고 국민들도 보수적인 유권자들까지 다 동의하면 이제 사실 개헌이 가능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얼핏 듣는 건 꿈 같은 얘기 아닌가 싶긴 하던데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예. 아니 그게 뭐 국민들이 볼 때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는데 이게 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그 뭐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겠어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도 문제는 뭐 자기 소속한 당파나 개인이 뭐 이해 득실을 떠나서 예, 국가가 위기 상황에 가면 꼭 국민들이 그걸 원하면 뭐 그걸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지금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나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인데 예. 이 상태로 가면 26년 지방선거에서 완패한다. 완패한다. 완패하고 나면 대선은 하나만 하다. 그렇죠.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면 26년 선거, 27년 선거, 28년 선거를 동시에 하는 거는 거대한 분열을 가져올 거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현재 국민이 안 참는다. 네. 그러면 결국은 임기 개헌이라는 게 대통령이 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맞아요. 윈윈이라는 관점에서 그 종착점을 놓고 타협점을 찾아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런 생각들 한다면 지금부터 윤 대통령을 그런 논리로 설득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이냐.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지난번 유시민 장관이 한 얘기도 의미가 있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요? 아, 그 윤 대통령 사면 네네네. 해주고 결국은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라고 네네네. 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야 유시민 작가 그럴 수 있어 막 비판도 많이 있지만 네네네. 결국 윤 대통령한테 어떤 퇴로와 명분을 열어줘야 줘서 되니까. 예, 그다음에 국민들은 지금 어쨌든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치 집단은 현실 집단이고 권력 투쟁을 하는 거라면 뭔가 이 국민을 위한 결단의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타협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워터게이트 직후에 닉슨 대통령한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퇴로를 열어주고 사면해주고 예. 그만두게 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 내년 봄에 퇴로도 그런 일이. 있고 명분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일각에서는 이런 기회에 사실은 아까 미래 우리 경제하고 안보 어떻게 가야 되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다 수용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럴 준비를 할 여건이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대략 합의는 된 것 같아요. 국민들은 내각제는 아직은 아니다. 국회를 절대 못 믿겠다. 그러나 대통령제의 이 너무 고단이 큰 거는 이건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약간 이원 대통령은 뭔가 외교나 외치나 남북 문제나 이런 그런 부분에 좀 대통령 과제에 집중하고 총리한테 권한을 줘서 그리고 국회와 협조하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거는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분야가 줄긋듯이 되느냐, 나눠지느냐, 이게 또 문제죠. 그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미테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대통령 권한이 세니까 과연 프랑스 같은 형태를 해나갈 것인지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미테랑 대통령 보면은 그 좌우 동거를 할 때 보면은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지만 또 타협을 해 넘어가는 순간도 있는 거니까. 거기는 이제 그런 타협의 문화가 우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정착이 돼 있죠. 근데 우리는 그 타협의 문화가 아직 정착이 안 돼 있어가지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까는 좀 의문이다. 필요는 한데 그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제 중국 지도자는 안 싸웁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청 싸워요. 근데 왜 이렇게 언론이 통제되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뭐 비판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부모가 부부 싸움할 때 자식한테서 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싸워요. 그 얘기하고 두 번째는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드렸던 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고 그 존재하는 건 다 값이 있대. 그래서 값은 흥정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협상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거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질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은 협상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협상 없이는 가능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처음에 요즘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전국 혼란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아니 협상 없이 뭘 합니까? 이런 질문을 딱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